로지텍 G304 스위치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더블클릭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 교체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커버를 제거하고 배터리와 리시버를 제거합니다. 기존의 옴론 차이나 스위치를 대체할 후아노 블루쉘 화이트 스위치입니다. 기존의 옴론 차이나 제품에 비해서 키압은 좀 더 있는 편이지만 내구성은 월등히 좋은 제품입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기존의 피트를 가열해줍니다. 여분의 피트가 없고 추후에 재활용하려면 가열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떼어야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열 후 핀셋 등을 이용해서 기존의 피트를 천천히 제거합니다. 잘 모아놔야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피트를 제거한 곳에 보면 나사 4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풀어서 한 곳에 모아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분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의 밑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나 헤라 등을 이용해서 살짝 넣어준 다음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벌려주도록 합시다. 뒷부분에 연결하는 부위가 있으니 조심해서 분리해주세요. 상하판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열어야 됩니다. 상하판이 케이블 2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니 핀셋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조심히 분리하도록 합시다. 분리가 끝나면 상하판을 잘 보관해주세요. 분리한 김에 청소도 같이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먼저 하판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드 버튼 기판부터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나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판과 마우스를 연결하는 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연결하는 나사 2개가 있습니다. 모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분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를 분리하면 기판과 버튼 모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를 좀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핀셋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기판과 마우스를 분리할게요. 나중에 다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기판과 사이드 버튼을 잘 보이는 곳에 놔주세요. 이제 상판을 보겠습니다. 총 7개의 나사로 결합되어 있어요. 문제는 5개는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개는 숨겨져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가 작고 나사의 홈도 굉장히 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력이 있는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힘을 너무 강하게 주면 나사의 홈이 뭉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나사 2개는 배터리 커버 양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사 7개 모두를 분해해야 스위치 분리가 가능하므로 천천히 전부 제거해주세요. 이 7개의 나사의 규격은 모두 같으므로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해도 됩니다. 이제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버튼 커버를 분리하겠습니다. 커버를 살짝 들어 올린 후 진행하는 게 더 편합니다. 커버를 좌우로 흔들면서 앞으로 살짝 꺼내줍니다. 반대편 커버도 똑같은 요령으로 분리합니다. 잘 분리가 안 된다면 뒤집어서 진행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리된 커버와 나사를 잘 보관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판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부품을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단순히 나사로 고정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주의점도 없고 빠르게 분리하면 됩니다. 기존의 옴론 차이나 스위치가 보입니다. 저가형 로지텍 마우스에서 많이 쓰이는 스위치입니다. 클릭 압이 좀 낮은 편이고 약하게 눌러도 인식되는 게 있어서 클릭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는 스위치예요. 스위치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더블클릭 증상은 언젠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산지 얼마 안 되는 제품에서도 더블클릭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옴론 차이나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제거했다면 이제 스위치와 연결된 기판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사 2개로 고정되어 있고 기판과 마우스가 잘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뒤쪽에서 빼주는 게 더 좋습니다. 기판이 나사 2개 이외에 마우스의 돌출물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힘을 줘서 분리해도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손상되게 되더라도
기판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최대한 힘을 줘서 빼내도록 합시다. 나사를 다 제거하고 기판을 이제 분리해 볼게요. 기판은 마우스 뒷면으로 해서 빼는 게 더 쉽습니다. 기판을 보면 배터리 커버와 케이블로 납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케이블과 납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스탠드가 있으면 납땜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납땜을 할 때는 기판이 배터리 커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납땜을 할 부분에 페이스트를 발라줍니다. 아주 소량만 발라도 됩니다. 이제 기존의 납땜을 먼저 제거할게요. 온도는 약 350도 정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의 납땜이 무연납으로 되어 있어서 녹눈접이 훨씬 높으므로 실납을 이용해서 기존의 납땜 부분에 덧대어줍니다. 그리고 흡입기를 이용해서 납땜 부분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팁 클리너로 중간중간 인두기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런 모양의 클리너가 있고 스펀지 모양의 클리너가 있는데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좌클릭, 우클릭에 연결된 스위치를 모두 제거합니다. 칼팁을 쓰면 훨씬 편한데요. 이렇게 인두기의 끝이 칼 모양으로 생긴 팁을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뾰족한 송곳 모양의 인두기가 훨씬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페이스트를 바르고 납땜을 진행하면 납땜이 더 잘 되는데요. 기판뿐만 아니고 인두기 팁에도 페이스트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트는 나중에 소독용 알코올로 제거하면 됩니다. 단 마우스 정도라면 페이스트를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좌클릭, 우클릭, 사이드 버튼의 스위치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스위치를 모두 제거했으면 이제 새로운 스위치를 연결할게요. 후아노 블루쉘 화이트 스위치고요. 이걸 기존의 스위치와 같은 위치에 연결합니다. 기판에 보시면 방향이 나와 있으므로 잘 보고 결합합니다. 페이스트를 소량 바르고 진행합니다. 이쑤시개나 뾰족한 걸로 발라주면 돼요. 인두 팁 쪽에도 소량 바릅니다. 이제 납땜을 진행할게요. 스위치와 기판을 잘 밀착시켜야 합니다. 스위치와 기판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나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온도는 약 300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납땜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제거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납땜을 하다 보면 연기가 나오는데요. 환기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이 연기가 플럭스라는 산화제에서 나오는 연기인데요. 납은 아니지만 몸에는 좋지 않으므로 최대한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도 필수예요. 납땜을 하고 난 뒤에 손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나사들이 굉장히 작고 나사 홈이 뭉개지기 쉬운 구조이므로 너무 힘을 줘서 결합하지 않도록 합시다. 분리되었던 케이블들도 잊지 않고 잘 연결하도록 합니다. 특히 배터리 커버 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나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조립하도록 합니다. 케이블들이 마우스의 홈들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합니다. 나사를 모두 결합한 후에 아까 분리되었던 피트도 다시 붙여줍니다.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고 커버를 닫아주면 됩니다. 끝!